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예상 강도와 이동 경로를 짚어봅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농작물과 양식장, 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해남에 들어섭니다. 국내외 기후변화를 면밀히 조사해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수시가 여자만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추가 등재에 도전합니다. 여자만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태풍의 예상 강도와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해수면에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모은 채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기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수준. 이동을 하면서 최대 풍속 초속 54km가 넘는 초강력 태풍으로 다시 세력을 키웠다가 제주도에 근접하는 시점에는 최대 풍속 시속 50km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람은 물론 큰 바위를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기입니다. 태풍의 반경도 400km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타이완 타이베이를 거쳐 제주도 해상을 지난 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단 고기압의 강도 변화 등에 따라 이동 경로가 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등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5일 오후, 부산은 6일 오후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미 비바람이 시작됐는데 4일까지 제주도에는 300m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남 남해안 접근 시 강도는 매우 강해서 강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큰 비 피해를 입힌 루사, 가장 큰 바람 피해를 입힌 매미를 합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침수 피해와 유리창 파손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붕괴와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시시각각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화하는 만큼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막대한 위력의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전남 22개 시군이 피해 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국 연결합니다. 서경 기자, 태풍 대비 점검 상황을 전해주시죠. 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태풍 대처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태풍 취약 지역 중심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과 급경사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태풍이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가 추진되고요. 과수나 작물이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주시설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확을 앞둔 농가의 경우 태풍 영향권 안에 들기 전에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 흰남노가 역대급 위력이다 보니 해상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 태풍 경로에 따라서 양식 업계도 비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발생합니다. 영향권에 있는 육상수조 양식장과 해상 가두리 양식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양식장은 정전이나 단수에 대비해서 미리 물 저장이 이루어지고요.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의 작동 여부 점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그물이 파손돼 있으면 태풍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물망을 수리하고 연결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연결해서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수산시설인 양식장, 어망 등 수산시설 고정과 양식장 시설 비상발전기 점검을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항만시설은 방파제, 선착장 등 항만시설 안전관리, 선박 고정 결박 및 어선 인양 및 어선 출항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었을 때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노후주택 건물의 경우 주변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주차는 공사장이나 비탈면, 하천, 방파제 근처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서경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11호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 돌산대교 등 해상 교량이 통제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교량 통행은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거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일 때 전면 통제됩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수시는 통행이 제한될 경우 재난 안전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각 안내할 계획입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모든 태풍은 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우선 올해 11번째 태풍으로 기록된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라오스의 국립공원 명칭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정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인데요. 자, 그러다가 지난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름을 순번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 140개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한 해 태풍이 25개쯤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쓰는 데에는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나 매미처럼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 국가에서 제명을 요청해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출한 태풍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수리개로 대체됐습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꽃, 상징물 등을 태풍 이름으로 붙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국민 공모 등으로 이 이름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대응하는 시설이 전남에 조성됩니다. 성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화리 일원입니다. 이곳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0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들어섭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정보를 농가에 보급해 생산과 산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추진됐는데 연구와 실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응센터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농업인과 산업계, 정책 입안자 등에게 분야별 맞춤형 기후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첨단 인프라 활용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과 연구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 인근에는 관련 시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쌀로 유명한 해남군은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해 저탄소 벼 재배 방식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나주와 완도에 흩어져 있던 전남과수연구소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기후변화로 관심이 높은 아열대 작물 재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전남은 고소득 아열대 작물을 전국의 40%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 과수연구소와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헥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업 중심지 전남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강진에서 재배된 샤인머스켓이 조기 수확돼 소비자들을 만납니다. 강진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는 모두 30곳으로 10.2헥타르 면적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샤인머스켓은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함유돼 있어 항암과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요양 관련 시설 91곳에서 2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1일 하루 동안 3,4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5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성과를 남겼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만 2곳이 포함됐었는데요. 여수시가 한국의 갯벌 추가 등재를 목표로 여자만 해양 보호구역 지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와 고흥, 보성과 순천으로 둘러싸인 여자만. 2,60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꼬막과 바지락 등이 주로 채취되며 대추기 고등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성과 순천 갯벌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수와 고흥은 제외된 상황. 여수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여자만 갯벌 전체 등재를 권고한 만큼 자격 요건인 해양보호구역 지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2단계 등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생물 다양성 및 수산자원 우수성 홍보, 친환경 해양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주민 공감대 형성.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을 세우거나 증설할 수 없고 흙과 모래 등을 채취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어업 종사자들은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여수시는 지정되더라도 어업 활동에는 제약이 없는 점을 들어 주민들에게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구역센터와 탐방로 등을 조성할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앞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근 시군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갯벌 생태계의 관리 시스템 및 보건관리 후의 모습들을 몸소 체험하신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여수시. 갯벌 보전과 생태도시 조성의 뜻을 모아 한국의 갯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7개월 앞두고 순천시가 입장권 구매 약정 할인을 실시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일반 보통권 입장권 가격은 성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구매 약정을 하면 할인율 20%를 적용하며 전 기간권도 20% 사전 할인 판매합니다. 신청은 2023 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미제출률이 3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한기정 후보자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1,400여 건 가운데 500여 건을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률 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가운데 자료 제출률이 가장 낮다며 특히 표절 논란이 있는 논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